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장이었는데 문제는 장 후에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가 괜찮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왔다는 핑계로 개떡락을 시전하면서 모든 증시를 시간 외에서 현재 풀이장 상황까지도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놨습니다. 메타가 엑스맨이 된 거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때의 엄청난 갭 상승, 갭을 메워줘 버렸습니다. 현재는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때 완벽하게 갭이 메운 장대 음봉으로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 지경을 만들어놨네요. 테슬라는 어닝이 개판인데 떡상을 하고 메타는 어닝이 괜찮은 흐름인데 떡락을 하고 이 주식이라는 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장이 실적을 반영하여 정비례해서 주가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주식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타는 주가가 너무 미래의 실적을 선반영하여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겁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너무 엄청난 수익권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그냥 매도 버튼 다 눌러버린 거죠.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것이지 메타라는 회사의 펀더멘탈과 긴 시간이 흐른 후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메타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는 메타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41이네요. 그리고 오늘 9시 반 다시 한번 고용지표와 GDP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요동칠 것 같으니 우리의 작전은 여전히 변함없이 미칠 것 같이 내릴 때 계획적으로 분할 줍줍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내일 PCE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상 잘 맞추는 역시 노무라의 예상표고요. 근원 MOM 0.3, 노무라 0.3,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0.3, 노무라 0.3. 시장의 예상치와 노무라 역시도 같은 예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예보대로 나온다고 하면 개떡락은 없을 텐데 예보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YOY가 예보가 상당히 너무나도 좋게 측정되고 있네요. 이전보다 내린 2.6이요. 솔직히 노무라가 잘 맞추긴 하는데 약간 저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하지만 작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금요일에 개떡락을 한다. 금요일 종가 기준 또는 월요일 프리장에서 추가 줍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는 마소, 알파벳, 인텔, 빅3가 발표를 하고요. 장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매도의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그룹션 0.90 역시나 메타가 망쳐버린 장후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내려오는 모습.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1봉입니다. 그때는 주식이 떡락할 때는 몰라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 추세선의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의 두 번째. 다 그어드렸잖아요. 지지라인, 파란색, 그어드렸잖아요. 지지라인이 무너지자마자 급락이 나오잖아요. 상승 추세선, 그어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상승 추세선의 첫 번째 라인이 며칠 후에 무너진다. 무너지겠죠. 다 도망가나요? 도망가려면 도망가세요. 두 번째 상승 추세선. 여기까지 충분히 내릴 수도 있지만 내린다고 하면 도망갈까요? 아니요. 도망갈 거면은 지금 도망가세요. 지금. 저는 이 전쟁을 절대로 패배로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주식은 전쟁입니다. 칼과 총을 들어야만 전쟁인가요?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총과 칼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절대로 패배로 끝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더 내리려면 더 내려. 미친 듯이 추매해줄 테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기회인지 모릅니다. 긴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다 도망가고 매수했다가 다 팔고 다 도망가고 매수했다가 다 팔고 다 도망가고 도대체 언제 살려고요? 다 오르면은 여기 살려고요? 여기서 사고 조정 견디고 다시 올라서 수익이 났다. 와 수익이 났다. 좋아하고 그러려고요? 아니죠.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고 다시 고통을 견디고 매수하고 참아내고 고통을 견디고 매수하고 쭉 올라서 공포지수 익스트림 그리드 때 조금씩 일부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을 유의미한 퍼센트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유튜브 한 지가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맨날. 이제 저의 구독자님들은 제 유튜브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말 하면서 저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주식이 이렇게 뭐 많이 내렸지만 아직도 저는 수익권이에요. 그것도 되게 많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율 상승 추세선을 빨리 깨야 되는데 안 깨고 지지해주는 모습.
아직 조정이 끝날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죠. 환율이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야 이제야 조정이 조금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나스닥이 오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막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고통을 견디고 나스닥을 사는 겁니다.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은 당연히 우상향입니다. 그건 누구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왜 극소수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또라이처럼 매수하는 사람만 극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WTI 국제유가 5일선을 계속 타고 횡보의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 상승 추세선 여전히 밑에 있고요.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약한 모습.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개별주기 때문에 지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관심은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한 600달러까지도 물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600달러 중반까지 뭐 내려온다.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도 한번 매수해볼 의향은 있고요. TQQQ 메타 때문에 다시 50대 초반으로 내려온 모습. 추가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신저점을 갱신할 경우 매수해보도록 할 겁니다. 속술도 마찬가지고요. 속술은 의외로 상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이 호조로 발표되면서 잘 버팅기고 있는 모습. 엔비디아가 많이 내렸음에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은 더 이상 나스닥의 대장이 엔비디아가 아닌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불즈, 못난 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상당히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이후에 10% 상승하고 약간 다시 조정의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으나 의외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론 머스크의 성향과 비슷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받고 싶어 하죠. 모두가 지금 겁에 질려있는 이러한 상당한 조정장에 미리 조정을 개같이 한번 맞아주고 홀로 군계 일학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일론 머스크의 작품이라면 작전은 성공한 거고요. 상당히 테슬라가 굉장히 테슬라답지 않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홀딩합니다. 숏의 보조지표. 이 숏의 캔들이 만약에 이게 숏이 아니라면 좀 매수하고 싶은 차트로 보입니다. 급등하고 약간의 조정, 다시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살짝 올라주고 있는 모습.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항상 실시간으로 바뀌는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에서 속수 S가 1이고요. SQQQ가 6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면은 숏이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숏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불안하다. 롱밖에 없으니까 좀 불안하다. 오늘은 이것이 뭐 숏이 1위에다가 SQQQ가 6이라는 거죠. 한번 기대를 걸어보긴 하나 일간 순매수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이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코인의 공모지수 70이고요. 코닐의 차트 어제 큰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내려와주는 모습. 이 코닐은 변동성 자체가 큰 코인베이스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일 등락폭이 정말 상당히 멘탈을 흔들 만큼 큽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코닐도 어차피 비트코인의 등락을 따라가니까 모아가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라의 차트 21선을 조금 돌리려는 흐름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마라를 매도했기 때문에 한 20 몇 프로 먹고 매도했기 때문에 당장 또 마라를 매수할 의향은 없으나 마라가 21선을 위로 튼다고 하면 제 매도가보다 더 높더라고 하더라도 재매수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노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추세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장대 음봉으로 추세를 다시 21선을 밑으로 돌린 모습.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더리움도 어제까지만 해도 추세가 좋았는데 장대 음봉으로 상당히도 좋지 않게 변하고 있죠. 일목균형표를 벗어나는 시점을 한번 기대해 보시자고요. 어차피 하방 지지선은 많이 밑에 있으니까요. 더 시저스 멤버십 김형희님 새로 가입해 주셨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한번 다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매매 일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와 UDT 멤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많이 힘들지라도 언제나 주식은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낸 자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다 도망갔다가 또 다 오르면은 매수하고 그러면 평생 단타를 쳐야 되고요. 지수로 단타를 치는 것은 그다지 드라마틱한 수익을 볼 수가 없고요. 다시 저 유튜브 구독자 방에 290명, 290명이나 들어와 주신 것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라고 290명. 제가 구독자 방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수 매도 의견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독자방에 단 한 번이라도 종목이 언급될 시에는 지속적으로 팔로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짱구의 엄마구요. 너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띄엄띄엄 살고 너 자신을 사랑해. 내 시간을 가져. 우리가 현재 이러한 조정장에는 풀 스피릿으로 주식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러한 조정장에서 4848을 몇 번만 잘못하게 되면은 아다리가 맞지 않을 경우에 순식간에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손실 금액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장에서는 항상 그래왔듯이 매수 매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계획적으로 계획된 물량으로 줍줍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이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어설픈 분석으로 올인을 때리고 조금 오르면 올매도하고 조금 내리면 올손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긴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멘탈 단디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